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딥러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CNN,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처음 이제 ANN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좀 특별한 구조의 오토 인코더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영상에서 그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에서 아주 좋은 뭐 어느 사람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에 그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가 CNN입니다. 그래서 이번 CNN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이미지를 인풋으로 가졌을 때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CNN이 그 컨볼루션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컨볼루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 어디서 보시니까 두 개의 신호를 곱하는 거죠. 두 개의 곱을 적분 인테그레이션 하거나 서메이션 한다는 건데, 디스크리트 할 때는 서메이션을 하고 시그널이 컨티뉴어스 때 인테그레이션을 적분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시키면서, 예,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 그 전에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있고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차이는 여기서 하나의 신호를 뒤집으면 컨볼루션, 뒤집지 않으면 크로스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그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컨볼루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D 시그널에서는 그 차이가 있는데 2D 시그널에서는 그 두 개를 섞어서 써도, 그 2D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수식적으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수식은 x of n이라는 x가 있고 h가 있을 때 이것이 컨볼루션이라는 그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신호가 나올 텐데,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신호와 신호가 두 개의 신호가 들어가서 또 다른 신호가 나오는 오퍼레이션이고, 그 중에 하나의 신호를 뒤집고 시프팅을 시켜가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는 그대로 두고 h를, 여기는 지금 m에 대한 식이니까 뒤집고 m만큼 시프트를 시킨 거죠. 그거를 매 그 때마다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이 가장 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뭐 여기를 xn, 여기를 h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크로스 콜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겠죠. 시프트 되지 않은 시그널을 리버스 되지 않은 것을 시프트 시키면서 각각을 적분을 하는 겁니다. 곱한 거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신호를 곱한 다음 적분을 하면 아래 그림처럼, 그래서 또 다른 그래프가 나온 거죠. 이것을 YN인데 이것은 그 컨볼루션이 아니라 크로스 콜레이션이고, 컨볼루션을 보면 지금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보시면 뒤집고 동일하게 곱하고 적분하고, 좀 신호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컨볼루션, 여기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 차이는 이동시키는 신호를 뒤집느냐 뒤집지 않느냐에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 뭐 크로스 콜레이션 또는 컨볼루션이 이게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게 의미가, 신호에 있어서 어떤 펑션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신호 및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그 시스템에 그 신호가 들어가고 뭐 인풋 리스판스에서 컨볼루션을 해서 제너럴한 인풋에 인풋이 들어갔을 때 타임 리스판스를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히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관련이 있어서 컨볼루션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그 크로스 콜레이션인데 뒤집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풋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신호가 이게 뭐 X고 이걸 H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커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마스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커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 9, 0, 마이너스 3을 다 더하죠. 그러면 7이 나오죠. 예. 이걸 뭐 뒤집은 걸 커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뒤집지 않은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했다고 생각해도 크게 마찬가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에 숫자 하나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은 시프팅을 한 칸 시켰습니다. 원신호는 그대로 두고 커널을 시키면 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3, 6, 0, 0 그래서 9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을 오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 또 시프트 되면 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시프트를 시켜서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 0, 6.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호가 있고 그 신호에서의 또 다른 신호인데 이제 이 딥러닝에서는 그 또 다른 신호를 커널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 커널을 가지고 그 컨볼루션을 하면 이렇게 길이는 달라졌습니다. 여기 길이가 몇 개죠? 10개, 커널이 4개였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결국은 7개가 됐습니다. 7개가. 어떻게 되냐면 10개에서 4개를 빼고 1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7이 됐습니다. 크기도 아웃풋의 크기도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컨볼루션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8개 신호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x를 000, 11100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컨볼루션을 하는데 그 numpy에 np.convolve라는 게 있고 그래서 x와 x를 하면 지금 같은 신호를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뒤집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뒤집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0, 그 다음 한 칸 시프트 시키니까 또 0, 또 시키고 0 계속 와서 이게 시프트 된 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때 여기까지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값이 이제 1, 그 다음 한 칸 더 하면 2, 한 칸 더 하면 3.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3. 그럼 이제 빠지겠죠. 한 칸씩 여기서 빠지면 2, 1 해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동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펄스가 오면 이런 삼각파가 컨볼루션의 아웃풋이 된다. 펄스를 자기 자신을 컨볼루션을 하면 그래서 컨볼루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컨볼루션 중에 디노이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아시듯이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것이고 신호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그 어떤 스무딩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호가 xn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xn이 있고 xn-1, xn-2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들이 쭉 있고 x에
n-m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m개입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시간이 n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서메이션을 하고 n분의 1로 나눈 거를 n 시간의 평균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x 바의 n 플러스 1은 x의 n 플러스 1에서 쭉쭉쭉 가서 가장 끝에 있는 것이 하나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겠고 n-1 플러스 n-m n-m 플러스 1이 n-m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에 m을 나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름에서 보면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 m개의 데이터를 윈도우가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지나가면서 평균을 취한다고 해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고, 보시면 unweighted 그러니까 다 이거를 다 이렇게 n분의 1인 거로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코에피션트가 다 같기 때문에 웨이트가 다 같다고 해서 unweighted mean이고, m개의 데이터, 과거의 m, 현재를 포함한 과거의 m개의 데이터를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컨볼루션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데이터 x에다가 이런 신호가 있겠죠. 이런 신호랑, 지금 신호가 뭐냐 하면 전체가 n분의 1인, 그리고 이게 m개가 있겠죠. 아니면 n-0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인 신호와 원래의 x라는 신호를 컨볼루션을 한 거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런 신호와 컨볼루션을 하는 것이 결국 무빙 에버리지 필터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스무딩을 하고 디노이징을 하는 평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로페스 필터처럼 동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아니면 그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컨볼루션이다. 컨볼루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신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이렇게. 근데 여기다 노이즈를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원래 이랬었는데 노이즈가 좀 들쭉날쭉하겠죠.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필터링을 5개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인 신호와 컨볼루션을 하면 5개의 윈도우 사이즈가 있는 거에 평균을 취한 값이 여기 나오고, 이렇게 시프팅을 시키면서 여기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스무딩이 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스무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제거가 되지만 원래 신호의 어떤 샤프한 체인지까지도 스무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무빙 에버리지 또는 컨볼루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반대로 제목에서 이제 스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많으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어떤 로페스 필터 또는 스무딩, 무빙 에버리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호에서 엣지를 급격히 변하는 순간을 디텍션하고 싶다. 어떤 상황이 급변하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신호가 갑자기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신호가 급변을 하겠죠.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호가 가다가 신호 자체에서 급변하게 이런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제 항상 신호에는 노이즈가 어떤 불확실성이 언설티가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인 신호, 마스크, 커널인 거죠. 이것으로 컨볼루션 또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하면 신호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호가 11이다. 그렇게 하면 이것과 컨볼루션을 하면 0이 나오겠죠. 2, 그래도 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도 0이 나오겠죠. 이웃하는 신호 간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으면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부호가 반대로 예를 들어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면 어떻게 되죠? 5에서 플러스 10. 급격하게 값이 변하면 절대값이 커질 겁니다. 아마 컨볼루션을 한. 부호는 좀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로 가느냐, 음수에서 양수로 가느냐에 따라서 부호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크기 값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신호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엣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심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에 이러한 그 커널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변하긴 합니다. 근데 천천히 아주 변하죠. 그럴 때는 크게 그 차이가 별로 없죠, 여기가. 그러다가 급격하게 변했을 때 그 값이 탁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값이 커지면 시스템 그 신호 또는 그 어떤 신호를 읽기 위한 센서가 부착된 시스템의 상태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다른 커널을 쓰면 저희가 원하는 신호에서 저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다르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에서 스무딩 한 거냐, 뭐 엣지 디텍션이냐, 뭐 예를 두 가지를 들었지만에 따라서 우리가 커널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동일한 신호에서 데이터에서 커널을 다르게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인포메이션을 셀렉트한 거죠. 모든 인포메이션이 이 데이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셀렉티브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커널을 유저가 디자인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커널을 쓰면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취득할 수 있는 커널인 거고 또 뭐 다른 커널을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유용한 신호에서의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딥러닝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반대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그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커널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커널을 스스로 알아서 디자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1D 시그널이었는데 그 CNN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2D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이미지니까 2D가 되겠죠. 이미지 2D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패턴 레코그니션 하기 위한 2D 커널을 유저가 디파인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해당하는 2D 커널을 찾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CNN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예시로 제가 스무딩과 디텍션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은색이 원래 신호이고 스무딩을 하면 파란색이 지금 좀 딜레이가 있죠. 이 딜레이는 컨볼루션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스무딩을 하면 이거의 개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M개만 보고 그것을 평균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 값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아두이노가 있고 여기 IMU 센서라고 해서 가속도를 측정하는, 중력을 포함한 가속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기에 원 신호, 원 가속도에 그 다음 스무딩 되는 것들을 한번 이펙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건 정확하게 이런 무빙 에버리지 알고리즘을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스무딩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쪽 시그널이 스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동일한 시스템에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그 컨볼루션을 함에 있어서 마스크나 또는 그 필터를 이렇게 엣지 디텍션으로 활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값이 변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탁 신호를 주면 이게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급변하게 변하면 그것들이 디텍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실제 시스템에 뭐 간단하게 그 IM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그래서 구현을 하고 그 데모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